채취는 한 10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참 불행했어요 그때가. 되게 많이 질질 짰어요. 네, 이미 봤어요. 예전에 가서 나는 울지 말아야지 했는데. 슬픈 젖꼭지 증후군이 있거든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 저랑 조리원 동기이자 난임 끝에 출산하신 에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올라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7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나 엄마 우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리님께서는 자그마치 12년을 기다리셨잖아요. 맞아요. 그 엄청난 여정 얘기를 저희에게 혹시 들려주실 수 있을지. 저는 28에 결혼을 했어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했는데 1년 동안은 아기 생각이 아예 없었고요. 29대 이제 아기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이러고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난임 진단을 받게 됐고 알고 보니 제가 이제 자궁내막증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가지고 사실은 저는 인공수정도 없이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험관을 바로 진행을 했어요. 되게 긴 세월을 했고요. 사실 난자 채취하잖아요. 채취는 한 10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케이스였고 채취 자체가 조금 안 됐어요. 조금 제 생각에는 늘 제가 주어지는 거 그냥 열심히 하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 이식을 25번 이후에는 제가 안 세봤는데 그렇게 약간 포기 단계에 이를 때쯤에 임신이 됐어요. 안 되겠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입양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난자 증여나 뭐 이런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찰나에 정말 뜻하지 않게 성공이 돼가지고 작년 12월에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그럼 그 전에는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내막증이 있었다든지. 그렇죠. 몰랐고 병원에 가서 이제 혹이 있는 상태로 나와가 수술을 한 번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면 자궁내막증이라는 게 난소 기능이 저하가 와요. 난소를 절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소 기능 저하가 한 차례 왔고 그 다음에 계속 열심히 시험관을 했어요. 근데 다시 재발을 했어요. 사실은 5년 만에 내막증이 또 재발을 해서 또 수술을 하게 됐고. 수술 진짜 많이 하셨다. 맞아요. 그때는 좀 통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통증이 심한데 수술을 하면 난소 기능이 또 저하가 되니까 되게 참았죠. 사실은. 참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의 고통이었어서 응급실 막 가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수술을 한 차례 더 하게 됐고 그 다음에 7년 있다가 아이가 생긴 거죠. 되게 어렵게 갖기도 했고 난임을 겪어보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사실은. 진짜.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제가 완전 시험관에 이제 몰입했을 때 아이 갖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어떤 목적이었을 시기가 있거든요. 일도 다 그만두고 정말 그냥 아이를 갖기 위해서만 살았어요. 근데 참 불행했어요 그때가. 근데 그 시기를 이제 견뎌내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이면 내가 너무 불행해지는구나를 깨달아서 5년 차가 지난 후부터는 다시 열심히 오히려. 좀 일을 했고 그냥 아이 없는 나 우혜리로서의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이가 생겼을 때는 아이는 아이고 나는 나다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되게 몰입되어 있을 때 아기를 만났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애를 키우지 않았을까 집착하고 맞아요. 진짜 깨질까 막 맞아요. 유리처럼 네. 키웠을 것 같기도 하네요. 원하면 원할수록 이제 더 힘들어지고 조금 내려놓을 때쯤에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근데 내려놓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려놔질까요? 그게 되게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으면 사실은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되게 어려워요. 진행 중이신 분들에게 아이를 이제 갖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생겨라는 말이 저는 가끔은 좀 참 힘들었어요. 잔인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얘기 안 하고 싶고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하는 과정이 나를 너무 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면 쉬시고 그리고 없어도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때는 그러면 뭐 시험관 말고도 한약은 뭐 종류대로 이제 유명한 한의원은 다 갔던 것 같고요. 수지침도 맞고 뭐 식이요법도 해보고 뭐 영양제도 막 먹어보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궁합이 잘 맞았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병원 옮긴 것도 좀 좋았던 게 제가 원래 되게 대형 병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누구나 알만한 되게 유명하고 좋은 교수님에게 오래 다녔었는데 사실 저같이 이제 난소 기능 저하인 분들은 채취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자주 병원에 가거든요. 대형 병원에 갈 때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되게 바빠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병원을 옮겼는데 저는 이제 병원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기다리면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기다리면 이제 저 같은 난임분들도 많고 막 성공하신 분들도 보이고 하면 그게 다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로부터 좀 자유했던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저 되게 군것질도 좋아하고 몸에 안 좋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안 먹으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큰 거예요. 맞아. 저는 딱히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가장 좋을 때 만나긴 했어요.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가장 제가 안정적이고 내 일에 대해서도 다시 좀 열정을 찾고 제 삶 그리고 우리 부부의 관계 이런 게 안정적일 때 딸을 만나게 돼서 지나보니 좀 감사하다. 박수 한번 칠까요? 진짜. 주변 반응은 혹시 어땠어요? 딱 임신인 거 알게 됐을 때? 저 진짜 임신 확인하셨을 때 그 언니가 어땠을지. 느끼셨던 감정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되게 불안했어요. 저도 약간 눈물 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희 되게 많이 질질 짰어요. 이미 봤어요. 그래서 나는 울지 말아야지 했는데 뭐라 그럴까 되게 기뻐야 되는 일인데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면 유산도 했던 적이 있고 사실은 불안함이 엄청 컸어요. 안정기 때까지는 불안함이라는 요소가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정기 되고 나서 난임병원도 졸업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뭐 거의 축제였죠. 파티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파티였죠. 맞아요. 주원이는 또 왜 울고 있어? 그녀는 울 수 있어요. 내가 그녀의 기질을 또 검사를 했잖아요. 고마워요. 날 위해 울어주고.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은 이렇게 12년 동안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맞아. 힘이 되고 희망이 될 것 같아. 되게 진짜 맞아요. 레전설이시지 않을까. 맞아.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 이런 힘든 시간이 누구한테 위로가 되거나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는 혹시 임신 때 있었던 일 중에 좀 재밌는 일이나 슬펐던 일이나 그런 게 있었어? 뭐 임신 중에 큰 이벤트는 없었는데 자궁경부가 짧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그랬더니 계속 누워만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누워만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 정도였어? 2주 정도? 그러니까 2주 정도 하고 다시 검사 받았는데 괜찮다고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뭐 심각하진 않았었는데 까딱하면 남은 날까지 계속 누워있을 뻔 하긴 했었어. 근데 그때 너무 심심하니까 그 오픈 채팅방에다가 자궁경부 이런 걸 쳐보니까 그 고위험군 산모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아예 진짜 계속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정보도 많이 얻고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샤라우트. 거의 오픈 채팅방. 채팅방. 연경이 있는 디지털 노마드족 부부가 겪는 자녀기의 고충이 있을까? 일단 너네는 지금 사는 곳이 일정치 않긴 하잖아. 맞아. 근데 우리도 올해 초부터 이제 자연적으로 좀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출장도 잦고 뭐 해외랑 국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종종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 임신 가는 기간이 겹치게 되면은 그달은 또 놓쳐버리는 거잖아. 아니면 이제 장거리 비행 이런 거 있으면 또 몸 회복하는 데까지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시작할 때는 되게 혼란스럽다가 나중에 이제 적응이 돼요. 진짜 나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지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정이 뭔지 내가 진짜 엄마가 되고 싶은 게 맞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임신이 조금 급해요.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라는 사인을 들었을 때 그때 알아요. 내가 아이를 원하는지 아닌지. 저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 에리님은 출산 과정은 수월한 편이셨을까요? 수월치 않았네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네요. 병원에서 워낙 이제 수술 이력이 2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나이가 제가 40이지 않았습니까? 또 태반 위치가 전치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전치 태반은 태반의 위치가 제자리에 안 있는 걸 의미해서 출산 시에 출혈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거의 무조건 제왕하는 거죠. 맞아요. 무조건 제왕이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되게 신났을 거 아니에요. 임신을 드디어 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고 싶었던 병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산모의 케어를 굉장히 중시하는 핫한 그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진료를 받죠. 근데 거부를 당했어요. 못 낳는다. 위험할 수도 네, 있으니까. 대학병원 가야 된다.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딱 들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그날 되게 막 펑펑 울었어요. 울고 대학병원에 막 알아봤는데 그때가 이제 전공의 파업 미시즌이었어요. 맞아. 예약을 겨우겨우 해서
이제 갔더니 더 힘드시고 더 나이 맞아, 많으신 맞아. 분들도 많고 이래서 되게 교수님께서 너무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이거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몇 주 출산하셨어요? 38주 출산했어요. 저 그러면은 뭐 애도 다 컸고 뭐 숙성도 다 됐고 어디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NICU 자리 이런 거 확보하는 게 되게 맞아요. 힘들다고 그것 하더라고요. 때문에 대학병원은 가셔야 되는 경우는 이제 저처럼 수술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고위험 산모 나이가 많다 이러면 고려해 보실만 해요. 생물학적 나이가 결국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이가 태어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인큐베이터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사실 너무 힘들죠. 애를 낳자마자 3시간 만에 아이가 저한테 와요. 꼭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대학병원이라서. 그러니까 대학병원도 이게 안 그런 데가 있고요. 제가 갔던 곳은 이제 아산병원이었는데 아산병원은 이제 아산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약간 그 모유수유 권장병원이에요. 유엔에서 지정한. 그래서 오, 그런 게 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병원마다 철학들이 있는데 제왕절개하면 못 움직이거든요. 하루 동안은. 근데 3시간 만에 아이가 제 옆에 와서 너무 무엇을 힘들어. 먹겠다고 그랬었죠.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님. 이거 내 썸네일이다 오늘. 저는 출산했을 때 갑자기 그날 양수가 터져가지고 맞아. 네. 주원이 갑자기 그래서 긴급지향했잖아, 네. 그치? 37주에 출산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리고 저는- 원래 잡은 아니요, 예정이었죠.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는데 왜냐면 언니가 저보다 먼저 출산했잖아요. 했는데 언니가 제왕 강추 막 이러는 거야. 막 언니가 진짜 겁쟁이거든요. 그 고통에 엄청 예민한 사람인데 첫째를 낳고 괜찮았다는 거예요, 제왕이. 그래서 제왕해야지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안 우리 아파 언니가 보이던데?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언니가 안 지원이? 아프다 할 정도면 진짜 안 아픈 건데 이 정도를 언니가 안 아프다고 했을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언니가 첫째는 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작을 때 대학병원에서 낳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는 그 말 취소다. 지원이가 낚였다. 아니었다. 그거는 진짜 찐 제왕이 아니었구나. 둘째 때는 진짜 너무 아팠대요. 아플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저는 아프니까. 그때 주말 부부였어가지고 긴급이니까 남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탯줄을 잘라줬죠. 그리고 남편이 없으니까 얘네가 왔었어요, 병원에. 보호자 대신으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카드 게임하고 그랬어. 심지어 원래는 이렇게 친구들은 못 가는 건가 맞아요. 보더라고요. 한 명만 보호자 지정이 되는데 맞아요. 원래는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즐겁게 보냈겠는데요. 지금 마취하기 좋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생각보다 안 아파서 생각보다 할만한데 했거든요. 남편이 옆에 있잖아요. 아픈 척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안 아프다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 더 아픈 척을 하긴 했어요. 처음 일어났을 땐 진짜 아프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 처음 일어날 때는 약간 그런 느낌? 왜 야인 시대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 야인 시대 저희 다 모르는 알아요. 사람이 어딨어? 야인 시대 모르는 사람 나가라. 손이? 그런데 보면 칼 맞고 막 싸우잖아요. 딱 그 칼빵 느낌? 그 느낌 딱 들어서 배가. 네. 맞은 거지 사실 칼빵. 저는 그 무통주사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못 맞았어? 맞긴 맞았는데 너무 간지러워서 긁어가지고 승터가 많이 났어요. 그럼 회복엔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또 의외로 회복이 되게 빨랐어요. 모유수유는 언제까지 하셨어요? 저는 모유수유가 너무 힘들었어요. 젖은 잘 나왔거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럼요. 참젖이라고. 젖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실장님이 좋아하셨겠다. 그래서 모유 라이팅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해야 원래 된다. 모유를 할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해야 된다 막 하셔가지고 하루를 먹이고 단유를 했죠. 네. 그럼 단유 이후에 막 통증이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고요? 그래서 전몸살도 왔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아직도 좀 나와요. 이게 단유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랍니다. 너무 그래서 신기해. 너무 별로예요, 그 기분이. 너무 별로 것 같아요. 저는 슬픈 젖꼭지 증후군 아세요? 전 슬픈 젖꼭지 증후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축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임신을 안 했을 때도 슬픈 젖꼭지가 젖꼭지였는데. 슬픈데 이건 강제로 슬픔을 내가 이거 유튜브 나갈 수 있는 건가? 그치. 슬픈 가능해, 젖꼭지 가능해. 증후군 있으신 분들 힘내십시오. 그게 정말 신드롬 이름이야? 진짜 검색해봐 진짜 있어. 그러니까 나만 이런 기분을 느끼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언젠가 쳐보니까 나 같은 애들이 또 있는 거야. 맞아. 나도 무슨 느낌인 줄 알아. 약간 강하진 않지만 뭔가 약간 우울해지는 그 느낌 뭔지 알아.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맞아. 뭐 이상한 향수 같은 게 생기고 특히 약간 내 집이 아닌 다른 데 있을 때 더 심해지고
근데 심지어 유추까지 이렇게 젖소처럼 해야 돼. 어떡해. 맞아. 그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라이팅을 장담하지 마세요. 다 그러더라. 낳기 전에는 어머 얘기하지 말아라. 산모님 참젓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불타오른다고요. 맞아. 또 열심히 한다고. 남편이 이제 재미교포인데 저희는 이제 아기를 낳으면 미국 국적은 이제 취득이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 같은 거를 이제 미국으로 설정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막 미국 정치인들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맞아. 따져.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미국에서 큰 일을 하려면 진짜 born and raised 미국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는 싶은데 그 미국 출산이 악명이 높잖아요. 서양인들은 거의 아침에 출산하고 점심에 집에 가서 애기 보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 흔하다고. 서양인들은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출산에 엄청 특화된 구조라고는 하더라. 그리고 아기 머리 사이즈. 근데 우리나라는 조리원 가면 먹여주고 맞아. 재워주고 갑자기 뭐 주물러주고 너무 가고 싶다. 젖자주고 다시 뭐 가고 싶다. 별걸 다 해주잖아. 맞아요. 맞아. K 조리원 전 세계로 수출이 돼야 된다. 바쁜 워킹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특히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게 직장인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아이랑 밸런스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선은 일하는 엄마는 늘 집에 오면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내가 온전히 아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 오자마자 엄마 모드 돌변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되게 오래 아이를 기다렸기 때문에 더 감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견디는 것 같긴 한데 밸런스 유지하려는 방법은 우선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외부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저는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육아에서 엄마와의 애착이나 이런 거에서 중요한 건 사실 양육의 시간보다는 양보다는 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30분이라도 아이와 즐겁게 진심으로 소통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두시고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전 진짜 아직까지도 제가 엄마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가끔씩 약간 꿈에서 싱글로 나와요. 확실히 출산하고 나서 내가 좀 바뀌었어요. 좀 사람 자체가 좀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것들이 지금은 되게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영유아를 키울 땐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해야 되나? 내가 조금 더 히스테릭해지고 완전 조금 그렇게 되는 면이 있죠. 사이코패스예요. 아니야, 너. 아니야. 지원이 사이코패스설. 나는 아까 또 에리 언니가 말한 것처럼 지원이는 약간 지금 자기 효능감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게 제일 걱정돼. 나도 그거 말고도 이 체형이나 체질도 바뀌는 맞아. 게 나는 싫은 거야. 지금의 나 모습을 좋아하고 만족하는데 되게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좀 두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 그래서 정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감내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해야 되는지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인정. 나도 사실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취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연이처럼 내 몸의 변화 그리고 생활 방식 이런 것들도 사실 감수하고 싶지가 않았었어. 어렸을 때는. 그때는 아기를 갖고 이제 낳는다는 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고 친구들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포기가 아니라 변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사실 계산기 두드리면 안 하는 게 낫다. 맞아. 솔직히 진짜 몸도 많이 변하고요. 양보하고 내가 내어줘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남자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또 심리적으로 아이가 생기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엄마가 되는 과정이 그들한테도 굉장한 큰 부담과 되게 큰 변화가 되기도 해서 부모가 된다는 거는 내어줄 결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어주는으로써 얻는 행복이 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아기를 데리고 롯데월드를 갔다 왔는데 대신 줄 서주는 게 되게 즐거운 거예요. 난 그게 되게 즐거울 줄 몰랐어. 진짜. 그래서 내 애가 되게 웃고 기뻐하면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와.
그리고 너무 한 신기하다. 그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정말 코앞에서 마주한다? 정말 멋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어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희망적인 메시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되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그쵸.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되지 않으면 뭐 뭔가를 잃는 걸까요? 꼭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낳고 싶으면 안 낳는 거지. 그치. 뭐. 안 낳아도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운데? 그런 마인드셋을 가질 수 맞아. 있는 게. 맞아. 어차피 아이를 낳는 것도 자기 선택이고 이거는 아기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아기한테 물어봐서 너 나올래? 이런 거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낳는 거고 나를 위해서 낳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는 또 그들에게 좋은 거니까 그것도 응원을 해주고 어떤 선택을 했던 본인이 평생 후회하지만 않으면 맞아요. 전 그 말이 되게 싫었거든요. 아이를 낳았더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 진짜 맞아. 너무 싫어했거든요. 슬로건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가치관,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의 모습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아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고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에리 언니가 어떤 형태로든 엄마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어떠한 순간에도 본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떠한 결론에도 내가 휘청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휘청되더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나라는 존재는 소중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리 언니가 마지막으로 홍보도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사업체. 맞아요. 맞아. 중요한 거 제가 저희 네. 혹시 보면 구독자분들 듣고 계시나요? 62명일 거야. 내가 봤을 때도 네, 저는 플레이올라라는 상담센터를 한남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비맘이나 이제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기질 검사나 가족 성향 검사 이런 걸 하죠. 서로 어떤 부분이 다를 수 있고 그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런 나 거를 남편이랑 데이트 가야겠다. 코스로 맞아, 훌륭하게 진짜. 들리고요. 저 남편이랑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나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보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담이라는 장면, 저희가 하는 역할은 정리업체예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잘 모르고 못 꺼내봤고 잘 정리가 안 돼 있어. 그거를 저희가 정리해줘서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레이올라. 플레이올라 검색해주세요. 네. 선생님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된다는 건 진짜 계획한 대로 또 없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 나 같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 엄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분들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분들도 난자냉동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왜냐면 네. 난자냉동은 그 기한이 없어요. 폐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지원금도 꽤 많이 나오죠. 지원금도 거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혼 여성분들 언젠가 어떻게 생각이 바뀔 수도 생각 있는 바뀔 수도 거고. 있고 나중에 기부를 할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자기 갖고 있을 때 건강하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PPL 들어오면 다들 한 번씩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계획 잘 들었고요. 저희 엄마가 되기 전에도 또 엄마가 된 이후에도 혹은 엄마가 될 계획이 없어도 우리는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저희는 여기서 이만 에리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들어주신 좋은 얘기 분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해요.